자, 이제부터 이게 비트코인인데, 모든 공작에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 이 세상에 돈 안 받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좌파는 옛날 좌파란 건 조금 애들은 이념보다 내가 봤을 때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오대? 네, 비트코인 담당자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설날 연휴 잘 쉬고 왜 과로사로 돌아가십니까? 설날 때도 금마다 돌아가셨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쉬었잖아요. 뭔 놈의 과로사야, 도대체? 예?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이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이렇게 2월 18일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무슨 미투 운동이라서 맨날 성폭력 얘기만 줄줄이 나와요. 예? 지금도, 오늘도 또 너무 많아서 이제 정리를 못 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 언제는 성추행이 없었어요? 솔직히 학생운동과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운동권 애들끼리 서로 짝짝꿍해서 서로 섹스하는 거 다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는데 그 윤창중 사건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거는 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갑니까? 이런 가해자들이 고백하는 것도 많죠? 나 했었다 하고 끝이에요. 여성분은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타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도자료,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2월 27일인가 저 오기 전날인데,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 방지.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4일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조치를 구체화, 대표단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 정부 사례를 소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쭉. 이거 공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는 거 맞는데? 네. 내용이 뭐냐?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해서 테러 자금 지원한 거예요. 이거 막자고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날이 2월 18일입니다. 누가? 정기준 씨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날. 날짜도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미 뉴스에도 났어요. 북한 애들이 해킹해갖고 비트코인 훔쳐간다는 얘기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이 음모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벌어진 사실인데 이것도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우파 사람들은. 네? 우파 언론 매체는 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실인데도 음모론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런 일 없다. 그래갖고 미국 재무부에서 왔잖아요. 가상화폐 이거. CLS 계좌 확인해보자고. 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파리에서 회의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는데 가상화폐 자금 세탁 뜨고 신경전.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 협조 안 해주거든요. 그거 왜 협조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계좌만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테러 자금의 징후가 포착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맨날 김정은이 개새끼 욕하고 북한 핵 개발하는 거 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 계좌 까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지금 왜 왔어요?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해서 테러 자금. 여기서 테러 자금은 대북 송금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래야 그거 조사하자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파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면은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 사진 태우면 뭐해요? 예?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돈의 메커니즘, 돈줄을 끊어야죠, 돈줄을. 돈줄을 끊어야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권 교체도 원하시는데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줄을 끊지 않고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세요? 좌파들이 돈을 가지고 그 돈의 헤게모니로 회사를 세우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그 좌파들 회사 안에서 밥을 먹고 사는 생계 구조가 형성되니까 정권 안 바꿉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좌파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북폭이 아니라 남폭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자각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안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뭐냐, 미국에서 마약 조직이나 테러 조직의 블랙머니가 흘러들어갈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겠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공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 미국의 메넨데즈 의원도 얘기했죠. 북한 가상화폐 통한
제재 회피 심각히 우려 메꾸더라고요. 얘네들은 팔고 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정상으로 보여요, 가격은.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다고요. 그거 다 도망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IMF입니다. 이 일이 지금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조세 회피 지역에 지금 포함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저기 있죠? 임종석이가 갔던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임종석이가 저기 레바논 간 거는 시계 주러 간 것도 아니고 동명부대 위로도 아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실적에 대한 똥치러 간 것도 그거 다 아니다. 왜? 그런 거 있으면은 엄청나게 떠들었겠죠. 자랑하려고. 봐라, 내가 깨끗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돈 세탁이에요, 돈 세탁.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HS 코드라고 나와 있죠? 북한이 개발한 그 핵미사일 ICBM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 제품 많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통째로 중국 거인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화성 12호나 이런 것들은 통째로 중국 거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 기술은 중국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돈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나갔어요. 네? 중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그리고 그 핵 개발이 되는 거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의 자금줄이 또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를 미국이 HS 코드를 분석해서 찾은 결과 그거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자금이에요. 이 많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한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뭐 블록체인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트코인을 어디에 쓰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개인들이 뭐 그걸 뭐 가격 올라서 뭐 얼마 뭐 돈 벌어서 집 샀다. 난 그거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비트코인 그걸 가지고 돈 거래하고 가격 올려가지고 어디다 돈을 썼냐에 전 더 관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북한에 돈 퍼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은 자각을 하건 자각을 못하건 전부 다 대북 송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좌파들의 자금줄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좌파들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UN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또 걔네들이 금융회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져가 돈 세탁할 때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자금 송출 방식에는 무역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웃돈을 줘가지고 물건 사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갖고 한국에 들어온 세탁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간 돈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요. 옛날 때 그거 중개줬던 은행 중에 단동은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 미국에서 금융제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핵과학 인력 키우는데 또 우리나라가 한다 그러지 않나. 미국은 이미 헤즈볼라랑 관련자들 제지한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지금 헤즈볼라에 개입해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헤즈볼라는요, 한국하고 중동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입니다. 왜냐? 지금 저기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싸우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이란의 핵 개발이에요. 그 이란의 핵 개발을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북한을 이란이랑 연결시켜주는 단체가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만나는 놈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리고 대북 지원단체 이기도 하죠. 임종석이 원래 대북 지원했던 애니까 원래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아랍에미리트에서 돈 세탁자 만나고 그리고 레바논 가서 그 아윈 대통령 걔는 헤즈볼라 지지자거든요. 이런 애들 만나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거 대북 송금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핵 개발하려고. 그래서 헤즈볼라랑 정착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를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돈 세탁이 돼서 테러 자금으로 쓰이는데 그 돈이 맞방으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동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여러 경유를 거쳐서 북한에까지 자금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만드는 핵은 그냥 한국만 위협하는 건 아니라 다시 그게 또 중동에 가서
이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네? 이러니 이스라엘이 방방 뛰겠죠. 그래서 중동에서 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문제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실 때 북핵 문제를 보실 때는 반드시 중동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날 12월 12일이죠. 시진핑 만나기 전 12월 9일날 임종석이가 방문했죠. 그리고 12월 8일 임종석이가 가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루 동안 폭등을 하는 가격이 2,500만 원으로 1비트당.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폭락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온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 지나가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3일 동안 혼밥을 연락에 먹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은요, 중국 애들이 한국 좌파들 키우는 공작 자금이란 말이에요.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수수료 보통 검은 거래할 때는 20%에서 40% 뛰어요. 그거 중국은 감안하고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좌파들이 친중 정책을 펼칠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안 띄워도 돼요. 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요,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돈 세탁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요란하면 큰일 나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주고 끝나면 돼요. 그냥 여기 뭐 정교조고 뭐 민주노총이고 다 중국 돈 매겨서 자기 편 만들고 수수료 떼주면서, 그리고 나머지 자기는 80%에서 60%만 세탁해서 돌려받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무기 개발하고 다른 데 공작 자금 쓰면 되니까. 근데 그걸 엄청나게 뻥튀기를 튀겨갖고 북한을 줘버렸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지금. 오히려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 거 그냥 계속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1대1로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왜? 공식적인 루트로는 이제 한국의 자금이 해외로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조세 회피지요.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많은 달러를 해외로 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투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대1로에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이거예요. 1대1로. 여기도 나오죠?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국에서. 중국 가서 혼자 밥 먹고 맨날 왕따 나가면서 나온 얘기가, 야, 1대1로 투자하자. 왜? 중국 돈 세탁 자금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규모 프로젝트 해갖고 한 14조씩 막 쏴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 묵혀있는 중국의 검은 세탁 자금들을 죄다 지금 보내려고 이 프로젝트 하려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난리 납니다. 이거 하면 아마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저거 돈 집어넣는 순간, 아직도 한다고 꾸물꾸물 하지만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테러 지원국 되는 겁니다. 라트비아도 막혔죠? 이렇게. 라트비아가 대북 선거받는 루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루트예요. 원래. 그 냉전 시대 때 KGB가 공작금 같은 거 해가지고 저기 미국에서 그 첩보 활동할 때 이미 라트비아 은행 썼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좌파들이 북한에 옛날부터 대북 선거 했나 보죠. 저 루트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컴 미 재무차관이 북과 거래하면은 미국 시스템,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하겠다. 분위기 험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미 마카오은행, 중국 단동은행, 라트비아은행은 이미 끊겼어요. 한국이라고 예외인 줄 아세요? 네? 왜? 저 은행이 왜 끊겼는데? 단동은행? 저거 북한에다 대북 선고마다 걸린 거예요. 라트비아? 마찬가지예요. 한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걸리면은. 다 대북 송금은 핵 개발로 다 자금이 운용됐어요. 당연히 미국이 해외 송금 그 은행 그 업무를 끊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요. 네? 라트비아 은행이 2주일 걸려서 망하는데 한국은행 해외 송금 막으면 며칠 만에 망할 거예요. 그래갖고 맨델컴 미국 재무차관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어디 택하실래요?
북한 택하실 겁니까? 미국 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북한을 합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중국 애들의 제품을 쓰고 중국과 합천이 된 영화를 보고 왜 중국이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기업들에게 돈을 써주자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아세요? 아까 제가 그 통신사들 얘기했었죠? 화웨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 통신을 써서 쓰는 통신 요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을 산다거나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카카오뱅크를 이용한다거나 카카오페이를 쓰면은 다 그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의 삼성, LG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들 뇌물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메커니즘으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서 백날 종북 빨갱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직감적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을 끊어야만 됩니다. 가상화폐 이거 해외 송금 차단한다 그러죠? 우리하고 산업은행 가상 계좌 폐쇄하기로 겁먹었나 봐요. 재무부한테. 미국 재무부한테 겁먹었나 봐. 최근에 국민은행 가상 계좌 안 한다고 했다 요즘 막 우리나라 금융청, 검찰 이런 데서 비리조사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협박하나 봐. 협조 안 한다고. 응? 원래 국민은행만 조사도 이제 모든 은행을 다 조사하죠. 심지어 하나은행 거기는 그거 안 했는데 거기까지도 다 조사해. 왜? 협조 안 하고. 내가 봤을 땐 그건 비리조사가 아니에요. 비리조사를 명분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2, 3일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국제금융코민테른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까지도 중국 돈 안 받아먹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여태까지 대응을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지안이라는 사람 아세요? 비트코인 세계 생산 1등 중국인입니다. 우지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위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했던 거, 다른 데 했던 거, 아까 여기가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혔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가기 시작.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갔는데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죠.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리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김정은 나중에 뭐 나라 망하면 아이슬란드로 도망간다는 소문도 접한 적인데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거 가상화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본으로. 중국인들이 다 가상화폐 생산하는데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뽑아쓰다 보니까 정전이 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지금 전기를 뽑아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중국 위안화 스와프 제도를 2015년부터 얘기를 해서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스위스랑 스와프 제도를 맺었죠. 금액상으로는 2등이에요. 1등은 캐나다, 무제한. 2등이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왜 심각한 문제냐? 세계에서 현금 지폐 중에 가장 비싼 현금 지폐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1천 스위스 프랑이 한국 돈으로 14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5만 원권 만들었을 때도 말이 많았죠.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비자금 주려고 하는 거지 막 해서 말 많았고 10만 원권 나오는 것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랑은 그냥 1천 스위스 프랑이 그냥 145만 원짜리. 근데 중국이 스위스랑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각종 무역 제재도 가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돈이 딸리거든.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금융은 누가 지배합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태인들이죠. 시리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슬람이지만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입니다. 이런데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 중국, 헤즈볼라예요. 얘네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중국군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적일까요? 아닐까요? 적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달러 시스템의 혜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집단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가 어딘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도 붙었고 이란도 붙었고 중국도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커넥션이 보이죠? 가상화폐를 통한 커넥션에 러시아, 이란, 중국이 붙었어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이라 그랬죠. 헤즈볼라는 시아파 이슬람, 이란도 시아파 무슬림. 커넥션이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미 정선을 형성하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서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달러 체계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스위스 프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최고의 은행인 스베르방크도 스위스랑 암호화폐 거래한다. 이란도 거래한다. 중국도 거래하겠다. 쫙쫙 연결되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은 누가 예금 줍니까? 바티칸이에요. 자,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중국이 돈이 없는 중국한테 바티칸이 돈을 왜 꿔줘야 됩니까? 여러분 돈 꿔줄 때 그냥 꿔주는 거 아니죠? 담보를 잡죠? 무엇을 담보로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황이라면 바로 신자예요. 신자. 중국에 1000만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을 잡으면은 짭짤한 수입이 생기겠죠. 여태까지는 그 추기경이나 주교를 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 줬었는데 이제는 바티칸에서 직접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은 미국과 금융전쟁에서 코너에 몰리자 카톨릭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담보는 뭐예요? 인구죠. 나 인구 많아. 13억을 카톨릭화 시켜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이 시점과 어떤 시점이 또 잘 맞아 들어가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개신교교에 막 때려 부수죠? 하는 움직임. 그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중국 애들도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얘네들. 네? 지금 중국에서 신고 안 된 교들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개신교 쪽은 친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싫어합니다. 때려 부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어? 그 인구가 가톨릭으로 몰려가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일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비트코인 문제가 단순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만.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지금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진할수록 신자가 많은 건데 이것과 커넥션은 같이 움직입니다. 검은색으로 쳐 저 나라는 지금 현재 그 돈 세탁 커넥션이에요. 아이슬란드, 스위스, 러시아, 이란, 중국, 한국, 비트코인으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화폐는 뭐다? 스위스 프랑. 달러가 아니에요, 이제. 왜? 달러를 하는 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을 움직이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당연히 바티칸. 그리고 나서 스와프도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랑 스와프 맺은 국가들이에요. 자, 여기서 색깔이 겹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돈 세탁, 그러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이 같이 겹치는 나라. 스위스, 중국, 한국. 미국이 중국이랑 금융전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을 곧바로 때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스위스를 공격할까요? 바티칸을 공격할까? 너무 몸집이 크다고요. 누구 치겠어요? 한국 금융위기 올릴 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인들 뇌물 먹을 수 있다예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다고요. 그거 왜 받냐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되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안 됩니다. 왜? 미국이 한국 절대 포기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시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한반도 절대 안 나가요. 한반도를 포기한 순간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도 골치 아파요. 일본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라든가 이런 군대 덜 개발하면서 국방비 덜 쓰면서 경제 개발했던 건데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도 군대를 키워야 된다고. 근데 일본이 정식 군대화 되는 건 미국이 또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본이 보통 국가 되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잖아. 미국도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힘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랑 같이 하려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안 한다니까요. 시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시리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개판되는 겁니다. 네? 금융위기 다음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동맹을 명확하게 맺고 한 파트너로 간다면은 우리는 진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15분 만에 짧게 전쟁 끝내고 남북통일 이룰 수 있어요. 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근데 압도적인 군사를 할 때 한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육군이에요. 한국에 60만 육군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으면 미국이 폭격은 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를 꼽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쟁이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꼴 나는 거라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 살 때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방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 시리아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랑 다르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차도로도 안 하고 뭐 여자들도 대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참정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좌파들이 들어와서 똥탕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미국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그 석유가 나는 지역인데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전 상태로 가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베트남이 아닙니다.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남북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친미예요. 근데 그것도 친중 친미가 아니라 반중 친미해야 돼요. 왜?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중 친미를 하는 거는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빨갱이랑 손을 잡고 보수라는 얘기 하려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북한을 견제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왜 그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 뭐냐? 이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조사하겠다던 이 6개 은행을요 그대로 우리나라 자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은행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에 뭐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등 무슨 비리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 조사해요? 검찰, 법원, 금융청에서 계속 조사한다고요. 같은 사건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왜? 너 이 새끼 주둥아리 열지 마 이거거든요. 미국 애들 와도 입 뻥끗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국민은행이 협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조져버렸죠. 그리고 이걸 누가 지금 TF팀이 합니까? 청와대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런 거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찔리는 거 있냐는 거예요. 네? 찔리는 게 없으면 해야죠. 테러 자금에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러 자금에 움직인다는데?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은 여기 워싱턴에서 국제회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남북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백제사까지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원해요. 통일을. 근데 단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한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친중이에요. 친중. 친중이면 통일 반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이 자연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걸 원하는 거지 그게 빨갱이 국가 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빨갱이의 정의는 단순히 북한이 적화한다는 게 아니라 남한도 적화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김정은이는 반중이에요. 최소한. 근데 왜 남한은 친중이 됩니까?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중국이에요. 중국화예요. 한반도의 중국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극단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남한이 이렇게 친중화 된다면은 진짜 어쩌면은 차라리 북한을 손잡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왜? 북한은 최소한 친중은 안 하니까. 장성택이 때려 죽이는 거 보세요. 장성택이 친중파예요. 네? 너무나도 어이없는 짓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 쪽에서 친중, 그 다음 친북행위를 하게 되면요. 남북통일 안 됩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왜? 압록강을 맞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싫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싫기 때문에. 북한은 진짜 금방 쓰러뜨릴 수 있어요. 군사시설이 노후화됐어요. 모든 자금을 핵 개발에 쏟아부었는데 핵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 통일 안 돼요. 그리고 이미 8.15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흡수 통일도 안 하고 북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평창 올림픽 때는 한반도기 들고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남북 통일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한반도기 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같이 오늘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모르는 사이에 적화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화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91년도에 그 학생운동에서 공부 다 하나도 안 한 그 무식한 대가리도 없는 주사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냐고요. 능력도 안 되는데. 다 중국에서 뒷돈 대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하고 제가 산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무역 끊어도 돼요.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다 친중파고 다 매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강의 때도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 중국하고 무역 끊어버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지금 반덤핑이나 이런 걸로 지금 무역 보이콧 하잖아요. 그거 먹자예요, 차라리. 중국이 그 돈 먹고 세계 2등의 GDP 국가가 됐거든요. 우리 중국이 안 팔아먹어도 돼요. 미국 시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국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비트코인 갖고 이거 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갖고 지금 증권에서 하는 거, 증권에서 지금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70%가 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 거문 작업 받을 때 우파 금융권 사람들이랑 거래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우리나라 금융권이 좌파 작용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 계신, 여기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분들도 이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중국 문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한테 미국 성조기도 주시고 하셨는데, 태극기 집회하는 게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거 성추행 같은 거 백날 해봐야 미국은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추행 갖고 미국이 개입합니까? 그건 내정 간섭이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대북송금이에요. 그 대북송금이 핵개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좌파들이 손해봐요. 돈줄이 끊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정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고, 비트코인 문제 까지는 순간 여태까지 깨끗한 척했던 그 좌파애들의 모든 금융비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